아까 이 강의록이 박사과정 일반 상대론 수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영상을 꺼버리겠죠. 그래서 그 전에 알아야 돼야 하는 사실을 쭉 나열을 할 건데, 이거를 안다고, 이걸 본다고 여러분이 이 기본 사항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은 찾아보시고 더, 저는 이제 그 뼈대를 짚어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물론 이걸 설명해도 영상을 끄실 분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면, 미인코프스키 시공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시공간 4차원, 왜 민코프스키라는 이름이 붙었냐? 이 사람은 독일 수학자인데 일단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나서 시간과 위치를 나타내는 그 것들이 관계가 굉장히 생각보다 밀접하다, 이런 거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로렌츠 변환,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지만은, 또 아예 시간 좌표와 위치 좌표를 그 네 개를 다 합쳐버려가지고 4차원적인 어떤 기하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연구를 하자,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많은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민코프스키라는 수학자가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이거를 왜 하냐, 이런 게 많았죠. 쓸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거부감도 들죠. 분명히 물리학적으로 시간과 위치는 어쨌든 간에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관련이 있다고는 알겠지만은, 아예 그거를 같이 4차원으로 묶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민코프스키는 본인의 업적을 발표할 때 시간 자체와 장소 그 자체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오직 그 통합체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앰비셔스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지금은 그 말이 맞았죠. 필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력은 편의상 1로 둡니다. 귀찮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민코프스키 시공간이 R4,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4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클리디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실수 좌표 4개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x0, x1, 2, x3. 이거를 이제 다 모아놓은 거예요. xi들은 실수. 이게 R4인데, 이건 그냥 이제 점들 이제 순서상만 모아놓은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이제 함수를 주는 거예요. 내적이랑 비슷한 건데 내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4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내적을 이렇게 바꿔버렸다. 내적도 유클리디언에서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은 유클리드 내적이거든요, 그냥. 근데 그거 대신에 여기 시간에 해당하는 좌표 부분은 마이너스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각 점은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사건의 첫 번째 좌표는 시간, 나머지는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민코프스키 시공간의 벡터 U에 대해서 민코프스키 내적을 했을 때, 내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내적이랑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게 0보다 작으면 시간꼴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작다는 거랑 이제 관련이 있어요. 대략 보시면은 이게 0보다 작다는 말은 여기가 여기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축의 변화량이 공간 축의 변화량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빛을 기준으로.
여기가 빛일 때죠. 빛일 때는 이게 똑같아요. 빛의 속력을 1이라고 뒀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커버리면은 같은 시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보다 더 많이 이동한다는 소리예요.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인과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일상 대부분의 입자는 시간꼴로 움직이고 빛 같은 거는 빛꼴로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라이크 장소꼴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입자의 운동은 이제 민코프스키 시공간에서 곡선으로 나타나요. 맞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의 접벡터가 모두 시간꼴이면 이제 시간꼴 곡선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이제 빛의 속력보다 느리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빛꼴이면은 빛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거. 빛꼴 곡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죠. 모든 입자의 운동은 둘 중 하나니까 광자 같은 거거나 아니면은 질량 0보다 큰 입자니까 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 두 곡선을 합쳐서 인과적인 경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란 말입니다. 이렇게 빛의 속력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인과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민코프스키 다이아몬드 빛 원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민코프스키 시공간의 한 점 O를 잡아요. 그럼 이 점으로부터 이 점의 과거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을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모으면 이 파란색 이제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단순화시켜서 장소를 1차원으로만 제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 시공간입니다, 지금. 근데 뭐 장소가 뭐 2차원, 3차원이 돼도 크게 변하는 거 없으니까요. 이렇게 봐도 간단하게 되죠. 여튼 이렇게 미래와 과거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빛 원뿔이고, 그러면은 이 O점과 빛 원뿔 바깥에 있는 점은 서로 인과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얘의 미래가 될 수도 없고 얘는 과거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과성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이게 아까 이게 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인과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적어놨죠. 모든 입자는 빛의 속력 이하, 빛의 속력 이거나 그거보다 느리게 이동하니까 두 사건은 반드시 인과적 경로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건 O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건 비동불에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살짝 수학이나 뭐 아니면 뭐 물리학을 하신 분들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인과적인 경로로 이렇게 되려면은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인과적인 곡선이 존재한단 말이고, 이렇게 이 바깥이랑 이 얘를 잇는 인과적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증명은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바로 중간값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사건을 생각을 해서 두 사건을 잇는 인과적 경로는 이렇게 이제 민코프스키 다이아몬드 안에서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제 P에서 시작을 해서 Q로 끝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P가 시작점이니까 P의 미래에 해당하는 점들 중에서 Q의 과거에 해당하는 점들만이 이제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니까 아까는 원뿔처럼 생겨서 원뿔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는 이제 다이아몬드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기는.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쉬어가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는 그 시간 1차원에 장소 2차원으로 하면은 또 이렇게 된다고. 아예 원뿔이 나와버리죠, 이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장소가 3차원이라서 이렇게 종이에다 그릴 수는 없고요. 다음에 2부는 민코프스키 시공간을
제안한 독일 수학자 헤르만 미인코프스키입니다. 다음 다양체인데요. 사실 수학과 아니시면 수학과라도 3학년 되어야 하는 건데, 어쨌든 따로 공부 안 하셨으면 모를 텐데 그래도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다양체는 위상 다양체. 여기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 하우스도르프 제2가산, 이거는 위상 안 하신 분은 모를 텐데 무슨 말이냐면, 하우스도르프라는 말은 이렇게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을 당연히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렇게 이 두 점을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열린 집합으로.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다. 두 서로서의 열린 집합으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2가산이라는 뜻은 위상에도 기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저가 uncountable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가산 기저를 가지고 있다는 조건입니다. 다음에 이제 위상공간 M이 있어요. 일단 다양체는 뭐다? 위상공간이다. 하우스도르프 제2가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M의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P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U, 그러니까 M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P라는 점이 있는데, 이제 P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있어야 돼요. 이게 U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RN의 부분 집합, 몇 차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RN의 부분 집합, 여기 V, 열린 부분 집합이죠. 로 이제 가는 위상 동형 사상이 존재할 때, 이게 이제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위상 다양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한 점 주변에서 아주 가까이 바라보면은, 이 주변만 딱 바라보면은 유클리드 공간과 위상적으로 아예 똑같다는 거죠. 위상 동형 사상이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각 점마다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 한 점 주변으로는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위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RN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거를 다양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트리비얼하게 유클리드 공간은 다양체죠. 이때 이제 N은 바뀌면 안 돼요. 한 다양체, 한 위상 공간 M에 대해서 이렇게 위상 동형 사상을 했을 때 이미지가 차원이 막 바뀌어버리면은 안 돼요. 하나로 고정돼요. 이때 N을 다양체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끄러운 다양체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다양체 M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열린 집합을 막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잡으면 겹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겹치는 경우에 이렇게 위상 동형 사상을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이제 파이 알파, 파이 베타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보내는 사상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가니까 여기서 얘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파이 베타를 타고 이렇게 오겠죠. 반대도 마찬가지로 반대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뭐냐, 이렇게 가려면은 얘의 인버스랑 얘랑 합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려면 얘의 인버스랑 얘랑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합성 함수를 트랜지션 맵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지션 맵이 무한번 미분 가능하면, 매끄러운 함수이면
이제 이게 스무스 아틀라스라고 그래요. 아틀라스는 지도책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서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다 뭐 이렇게 봐도 되니까. 근데 그럼 스무스 아틀라스들끼리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두 스무스 아틀라스 뭐 알파2가 있으면은 이 그렇게 같다 아니다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을 조건을 가지고 모든 아틀라스들의 모든 스무스 아틀라스들의 집합에다가 동치 관계를 부여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쿼션트를 취하면은 이거 이제 스무스 아틀라스로서 같은 관계예요. 뭔지 알고 싶으시면은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동치류가 나오죠. 그거를 스무스 스트럭처라고 해요. 미분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미적분화까지 하셨으면, 만약에 유클리드 공간에서 미적분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미 미분 구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공기라서 못 느끼는 거고, 미분 구조가 없으면 미부적 분학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분 구조가 여러 개일 수 있진 않을까, 위상 대항체 하나에. 그래서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모든 유클리드 공간, n차원 유클리드 공간, n이 4일 때만 빼고, 여기에는 미분 구조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평면, 뭐 직선, 뭐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여기서의 미적분학은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5차원 이상도 다 똑같아요. 유일해요. 트리비얼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4차원일 때만 이상하게 무한이 많아요. 서로 다른 미분 구조가. 거기다가 그냥 무한한 것도 아니고 비가산 무한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4차원은 굉장히 특별한 차원입니다. 이 관점에서. 자, 그 다음에 매끄러운 다양체까지 했으면은 미분 구조에서 미적분화까지는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미분 위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 위상, 미분 기하학이 아니라. 왜냐면 여기에는 거리나 각도 개념이 없어요. 거리나 각도 개념이 생기려면 리만 계량이 필요합니다. 리만 계량이 내적 같은 거예요. 내적 같은 거. 그러니까 내적이 있어야지, 벡터 공간에 내적이 있어야지 비로소 기하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하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레비치비타 접속을 부여하면, 이것도 뭐 미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긴 한데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이 리만 계량을 안 주고 뭐 접속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측지선도 정의가 되고 다 돼요. 리만 계량은 필요 없어요. 측지선을 정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접속은 아핀 접속이라고 부르는데, 레비치비스타 접속은 리만 계량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얘랑 뭔가 잘 맞는 접속이에요. 그렇게 부여를 했을 때 이제 비로소 리만 다양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연구하는 게 리만 기하학이에요. 다음에 4. 시공간인데, 그럼 시공간은 뭐냐? 바로 시간 방향 그리고 향,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얘기는 메비우스 띠나 클라인병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예요. 메비우스 띠는 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방향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시간 방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미래, 과거, 현재를 딱 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시간 방향을 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 방향을 줄 수 있는 연결 4차원 로런츠 다양체. 연결. 왜 연결일까? 연결이 아니면은 무슨 말이 되냐? 다중우주라는 뜻인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상해집니다. 물리학적인 의미가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물리학적으로 잘 해석이 되려면. 다음에 4차원. 이것도 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수학적으로는 아무 차원이나 해도 되지만 물리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4차원으로 이제 제한을 합니다. 이게 시공간이고요. 일반적인 시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로런츠 다양체라는 뭐냐? 매끄러운 다양체의 부호수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 준 리만 계량. 그러니까 리만 계량의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까 그 민코프스키 내적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민코프스키 내적도 내적이 아니거든요. 내적 같은 건데. 리만 계량은 내적이에요, 아예. 그리고 이제 준 리만 계량은 내적 비스무리한 거. 이거를 주고 다시 접속은 레비치비타 접속을 줍니다. 얘랑 잘 맞는 접속을 줬을 때 이제 로런츠 다양체가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는 아까 그 시간축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시간 좌표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나머지는 플러스가 붙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로런츠 다양체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적공간이 모두 민코프스키 공간인 다양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적공간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원래 다양체에다가 A이 있는데 여기다 한 점을 정해서 이 점 주변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이 점 주변을 이제 아까 유클리드 공간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여기가 이 점 주변이 다양체니까. 근데 로런츠 다양체는 이 주변이 뭐 사실 이제 매트릭을 빼면 유클리드 공간이랑 비슷한 거 맞지만은 매트릭까지 생각했을 때는 민코프스키 공간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이게 뭐예요? 시공간상의 한 점은 뭡니까? 시간과 위치가 딱 정해진 거죠. 그럼 이 주변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간과 위치로부터 시간상으로도 거리가 작고 공간상으로도 그 위치상으로도 거리가 작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순간적인 아주 좁은 공간 이 얘기인 거죠. 이 주변에 본다는 게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국소적이다 이런 말을 한대.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도 국소적으로 순간적인 시간과 아주 좁은 그 장소 범위 좁은 범위의 위치에서는 그냥 관성계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그 뭐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엄청 중요한 그거예요. 공준이에요. 그다음 이 로런츠 다양체 위에 곡선. 이제 곡선은 뭐예요? 입자가 움직이는 경로죠. 이 경로가 있을 때 이 점의 모든 점 x의 접 벡터가 다 0보다 작으면은 이 민코프스키 내적값이 또는 준 리만 계량 서로 자기끼리 내적한 게 0보다 작으면 시간꼴 아까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하는 거랑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간꼴, 빛꼴, 곡선은 인과적 경로. 왜냐 이게 인과적으로 말이 되는 가능한 움직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시간 방향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자, M의 접다발이 뭔지 모르시면은 찾아보세요. 대충 접 공간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의 단면이 이제 벡터장이기도 해요. 벡터장이에요. 벡터, 그러니까 각 점마다 이렇게 벡터 하나씩을 준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접다발의 단면이냐면 아까 접다발이 접 공간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했죠. 그거의 단면. 접 공간은
한 점을 잡으면은 이 점을 에 붙어 있는 모든 저 벡터가 다 모아 있는 건데 단면이니까 거기서 하나만 고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매니폴드 위에 점을 딱 주면은 벡터 하나가 딱 대응이 되는 그런 벡터 필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모든 원소 vx가 시간꼴이면 그거 따질 수 있죠. 여기서 저 벡터니까 얘가 저 벡터죠. 지금 x 얘가 vx랑 똑같은 거죠. 사실 얘가 모두 시간꼴이면 시간꼴 벡터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시간꼴 벡터장의 결과값, 이게 저 벡터죠. 여기는 저 벡터랑 시점을 모아놓은 거, 이게 연결 성분이 두 개면은 시간 배항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결 성분 두 개란 말이 과거랑 미래 이렇게 딱 두 개를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연결 성분은 과거라고 다 붙여버리고 하나는 미래로 붙여버리면 돼요.